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아, 그쵸. 제일 힘든 건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 명언을 하셨잖아요. 왜 돈을 버느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을 좀 더 좋게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을 더 살릴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네네. 게. 참 재밌는 게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착한 분은 더 착해지더라고. 아. 네. 근데 나쁜 분은 더 나빠지던데. 지금 싸가지라고 하시려고 그랬죠. 그러면 근데 순간적으로 그것도 양꼬치야. 네네. 그죠. 구속되니까. 아니,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목적이 삶이 여유로운 것도 있지만, 직장 내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편한 인간관계가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뭐냐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일, 그래도 저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돈도 그렇지만 지위도 그렇고 올라가면서 딱 정점에 가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너그러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도 약간 느끼긴 느껴요. 네. 예전보다는 월급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세도 좀 들어오고, 네네. 뭐 이런 강연료도 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니까, 네. 옛날 같으면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그걸 집중하고, 진짜 왜 저래? 네. 나한테 왜 저러지? 짜증나,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도 덜 불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 분명해요. 네. 그래서, 돈을 벌기는 해야 되겠구나. 벌기는 해야 되겠구나. 네. 근데 이제 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거나 이런데, 이런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불킥 한다 그러죠. 밤에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그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네. 첫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지쳐있을 때 그래요. 지쳐있을 때. 네. 그 예전에 우리 뭐 심사할 때, 네. 우리 심사위원들 중에 가장 허심탄회하게 정확한 표현을 하신 분이 이분이잖아. 아, 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진짜 걱정이 돼서. 네네네. 걱정이 돼서 이거대로 하면 잘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계획인 것 같지만 사실 계획 아닙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서 진짜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해주신 거고 네. 오히려 상대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잘 못하니까 애둘러서 약간 착한 척하고 막 이러니까 뭘 아예요 다 그때 알았으면서 그래서 악역은 다 시켜드리고. 저 악역은 아니었는데. 근데 왜 악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면 네네. 나는 그 사람을 위한 말을 한 거니까. 근데 그래요. 제가 그때 옆에 다른 심사위원이랑 같이 네. 저러다가 듣는 사람 이불킥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이 잘못돼서 이불킥하는 것도 있지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근데 네. 상대방은 오히려 필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진심으로. 혹은 별 뜻 없이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불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가 그걸 들을 때 안 좋은 상태인 거죠. 들을 때 안 좋은 상태. 예, 예.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래서 내가 좀 체력적으로 괜찮은 때, 혹은 안 힘들 때, 혹은 배 안 고플 때, 이상하게 배고플 때 섭섭한 얘기 들으면 진짜 서럽고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상대방 상태를 좀 봐가면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 자체가 좀 이불킥하는 스타일들 있잖아. 네. 지금 이 질문은 본인 자체가 좀 이불킥하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을 말 말씀하시는 한마디 거죠. 한마디에 좀 감정이 내가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남의 말에 의해서 쉽게. 그렇죠. 내 기준 없는 사람. 내 기준 없는 분들. 네. 전형적으로 GPD님은 제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자기 기준이 있는 분이라는 이미 그런 느낌을 확실히 주죠. 실제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준이 있다는 게 내 고집만 세운다는 자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만 있는 거지. 네네네. 그런데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불킥 잘 안 해요. 그렇구나. 근데 그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 싶으면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약간만 감안하고 뭐 이런 게 되는데 네네.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온통 상대방 입만 보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컨테스트나 아니면 심사평가회 뭐 이런 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막 그리고 막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억나고 막 그래가지고 심사위원 얼굴을 놓고 막 찔러요. 막 심지어는 참 그것도 묘하죠.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더 존재한다는 게 더 재밌죠. 네네네. 이그노벨상 받은 연구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그 심사위원이나 평가하는 사람의 입만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 도움되는 말, 게다가 긍정적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 사람이 감탄을 안 하네. 자기 거에 감탄하지 않았다는 걸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 좋은 말을 했는데, 네. 와, 이거 기가 막히네요. 네, 이게 없었다는 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네,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결국 그런 분들은 남의 기준만 있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저도 계속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약간 오버해서 리액션을 해줄 수밖에 없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이 없는 분은 자꾸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보이니까 평상시에 야,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너무 잘했어. 너 판타스틱이야. 자꾸 이렇게 오버해서 리액션을 해주게 되니까 그 남의 감탄에 자꾸 크기가 자꾸 세지면서 소위 말하는 내성. 네. 약물만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의 감탄사에도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감탄사를 막 남발하기는 어려운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당하거나 아니면 좀 긴장감 있는 그런 평가의 자리 자체를 안 가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불킥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불킥이라고 하는 게 내 기준에 못마땅해서 하는 이불킥. 요건 꽤 괜찮죠. 왜 옛날에 꽤 많은 전문가들께서 자기한테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맨날 자기한테 승질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옆에서 잘했다고 해도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은 진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늘 화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내는 기준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을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못 미치면 조금 화는 나지만 좀 더 가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 자기 기준 없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같이 일할 때 보면. 이런 분을 상사로 모셔본 경험이 우리는 다 있는데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남의 입만 보니 야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생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까지 딱 좋아. 근데 요런 선배들은 되게 편한 선배들이거든요. 편하다는 게 나를 진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배예요. 예전에 한번 논문을 같이 써봤는데 두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논문을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야 조금 더 고치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겠냐. 야 조금만 더 여기다 뭘 추가하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물론 언젠간 좋겠죠.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럼 죽기 전날 컴퓨터 사세요. 제일 좋은 컴퓨터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진짜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과 같이 논문을 써보니까 ready to go. 이건 ready to go. 물론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내 생각에 지금 ready to go야. 갈 수 있어. 기준 넘어섰다. 기준 넘어섰어. 우리는 만점짜리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자. 이 사람이랑 같이 논문을 써보니까 결국은 논문도 결국 더 좋은 논문은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랑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 없는 거. 이거 참 문제예요. 그럼 자기 기준이 없으면 남의 말에도 또 쉽게 동요가 되고 그런 사람이 리더인 경우에 이제 아래 사람에게도 그런 동요되는 목표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자기 기준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자기가 그 현상이나 그 대상이나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죠.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원규라는 인물을 제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 돈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정의가 있어.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자에 대해서도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 근데 보세요. 우리 둘이서 같이 일해본 뭔가를 했던 분들 중에 참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무언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상관없이 참 배울 게 서로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그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돈을 번다는 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거 제가 한번 정의 내려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한 5년 아니 뭐 아니면 짧으면 1, 2년 있다가 그러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다는 것 거기에 또 무엇에 오히려 또 이렇게 흔쾌히 구속되는 것. 네. 이런 게 또 붙을 수 있겠죠. 흔쾌히 또 구속될 수 있는 것.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기준이라는 게 그런 자기의 정의, 자기 정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건 또 눈금도 많아진다. 눈금도 많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금이 왜 그 사춘기 친구들 보면 네.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한테 슬픈 영화나 웃긴 영화를 보여주면 네. 우리 이런 얘기잖아. 그거 조금 재밌던데? 그거 많이 재밌어. 앵간히 재밌어. 우리 이게 뭐냐면 마음의 눈금이 여러 개예요. 웃기든 슬프든 재밌든. 그렇죠. 그래서 찰흙을 주고 7편의 코미디 영화를 보여주고 이거 얼마나 웃긴지 크기를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하면 실제로 성인은 7개가 나와요. 5개, 6개, 7개가 나와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거 얼마나 웃긴지 크기로 해달라. 그럼 크기가 딱 2종류가 나와요. 무지하게 웃기거나 하나도 안 웃기거나. 네. 기준이 없으니까. 네, 게다가 그 눈금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가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건 아주 슬프거나 아주 웃기거나 행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른 된다는 건 잘한다는 건 그런 기준에 이건 재밌네 라고 하는 기준에 또 눈금이 하나씩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춘기 혹은 초등학생 친구들처럼 어른 돼서도 이불킥하는 것 같아요. 어른 돼서도.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눈금도 없고 그냥 아예 이렇거나 남의 말 자체가 조금만 부정적으로 가도 이거는 망했어. 그렇죠. 조금만 잘 돼도 이거 대박인가 봐.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또 세분화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먹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뭐 그냥 아주 배부르거나 아주 배고프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태야. 그 내 안에 기준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내가 내 마음에 난 이거 기준을 넘어섰어. 내가 정의하는 뭔가를 넘어섰어. 달성했어. 그럼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 넘어섰으니까 그렇지. 뭐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됐어라고 만족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가볼까?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가볼까? 이게 스스로 만들어내는 계단이 나오죠. 그게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주도적인 사람. 우리가 단순한 운동을 뭐 스쿼트 같은 걸 할 때도 처음에 하루에 40개쯤 해봅니다. 저는 20개부터 해봤죠. 20개부터 해봤는데 자연스럽게 처음에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20개에 익숙해지고 20개가 편안해지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25개로 한번 뭉개볼까? 조금씩 올리죠. 30개씩 가볼까? 40개씩 가볼까? 이렇게 가죠. 50개씩 하다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졌는데 제가 자세가 잘못된 거였대요. 근데 그런 사이클을 그려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옆에서 딱 보면 나보다 후배 세대인데 참 성숙한 사람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게 전혀 없는 선배 세대를 보면 참 이분은 나이가 드셨는데도 참 애 같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에 계속 흔들린다면 거기에 일단 자기 기준을 한번 세워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을 때마다 내가 막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딱 정의를 해보고 나는 나 오늘 씻고 나왔으면 됐어. 이런 거잖아요. 너 뭘 어떻게 안 했니? 머리를 안 만졌니? 뭐 어때? 나 오늘 씻고 나왔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걸 했지만 뭐 성적에 대한 거든 뭐 내가 돈에 대한 거든 뭐든 내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만족하는 거.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GPD님이나 저는 어차피 늙어 가잖아요. 같이 갑시다. 같이 늙어 갑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예전보다 키나 외모에 대해서 내 키나 내 외모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덜 흔들린다는 거 맞아요. 느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이라 왜 이렇게 앉은 키가 커? 그냥 친구가 지나가는 농담을 하면은 집에 가서 진짜 저 자식을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요즘은 그게 자연스럽게 예, 원래 한국 유도가 왜 뛰어난 줄 알아?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안 넘어져. 막 이러면서 농담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나이 들어가면서도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뭔가 한번 보면 심리학에서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꽤 있는데 자기 가치, 자기의 밸류를 얘기가 아니라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눈에 띄는 외모나 신장이 무언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덜 흔들리다는 거예요. 네. 백화점에서요, 멋진 마네킹에 걸려있는 그 옷이나 물건 보면 짜증스럽다고. 절대 안 산다고. 왜요? 걔가 외모적으로 너무 뛰어난 마네킹이니까. 네. 그렇대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렇대요. 근데 그거 의외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짜증난다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고. 관련된 그 소비자 관련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목 쳤잖아. 네, 그걸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랬더니 오히려 물건을 오히려 괜찮네요 산 거죠. 그러니까 훼손됐으니까. 네. 저는 볼 때마다 오히려 마네킹 볼 때 왜 목이 없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살벌하잖아요. 네, 살벌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살벌하게 느끼고 그다음에 그게 굳이 그렇게 마네킹을 훼손하지 않고도 그 아주 이 팔등신 혹은 더 몸매 좋은 마네킹에 걸린 물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매장에 있는 직원이 굉장히 그 상품에 대해서 많이 하시네요. 혹은 굉장히 몸에 대해서 해박하시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다른 가치에 대해서 존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갑자기 그 외모에서 출중한 마네킹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맞아, 나는 그게 중요한 사람이었지. 이거는 써먹을 경우가 되게 많겠다. 이거는 좀 이 사람에게 다른 가치를 준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돈이 안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승진 욕심 제일 많은 사람이 회사 생활할 때, 다 부질없어. 승진하면 뭐야, 이거 그냥 부장으로 쭉 가는 게 제일 좋아. 그 사람이 제일 임원 되고 싶어 하는. 맞아. 왜냐면 경쟁자니까.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뺏으려면 그게 가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그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예 이런 얘기 합니다. 난 욕심이 없다. 이 사람이 제일 욕심꾸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봐.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실제 사회에서든 그럼 말을 말든가. 맞아. 나는 이거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나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다. 명예욕에 불타는 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욕심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떠올리질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잖아요. 맞아. 근데 굳이 그렇게 뭐에 대해서 욕심 없다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그것도 생뚱맞아. 생뚱맞아. 맞아. 저는 조회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나. 저는 조회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만, 우리 옛날에 그 심사하고 이럴 때 우리 뭐에 관심 없다 그랬지? 우리 누구면 뭐에 관심 없다 그랬어요? 갑자기. 알겠습니다.